자, 그래요. 바로 시작해버리고 그냥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보자고. 네. 자,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모의고사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다 못하셨다는 그 좀 슬픈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내용 정리 좀 해봤니? 저는 했는데 걔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기억할지 아닐지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어쨌거나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한두 문장 정도 정리를 좀 하고 하면서 넘어가 보십시다. 자, 27, 8번까지는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29번 문제는 뭐 문법 문제긴 하지만은 문법 문제가 무슨 소용이겠나? 내용을 좀 살펴봐야지. 자, 그래서 선생님 저 29번부터 주시면 그래서 29번부터 줬어. 28번까지 별로 필요가 없어서. 28번까지는 이거잖여. 22번은 아니에요? 22번? 안 했었나? 잠깐만. 22번을 안 했으면 22번도 뽑아줘야겠네. 지금 바로 뽑아줄게. 잠깐 스톱하고. 그래요. 다시 녹화하면서 얘기해보면은, 자, 22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조금 몇 마디로 좀 줄여보십시다. 그래, 이거는 테이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이거? 22페이지라네, 22번. Farm is going to be saved by the government.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네? 질문이 아니고 네, 선생님 해석을 약간 읽어도 요게 이유가 있는 글이거든.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글이긴 할 거야. 진짜로 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열받아 있었어. 네, 경제 지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테이가 한번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한글 보면서 지금 바로 정리해도 돼. 정부의 부재는 좋은 노일제라도 은행의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이 문장. 정부의 구제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의 행동에. 이거 2007년, 2008년 신용위기라고 하는데 혹시 이 얘기 뭔지 알고 계심?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들어본 적 없으심? 2007, 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지.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좀 더 됐겠구나. 한 16년 정도 된 얘기긴 한데 2001년도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 커다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9.11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9.11 테러 사건. 사실 9.11 테러 사건,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그러니까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뭐 그 진짜 정신 나간 양반, 이건 진짜 정신이 나간 거야. 이건 개인적 이렇게 정신 나간 놈들이 모인 집단이었지.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은 혼란스러워야 된다라는 그 뭐랄까 신념을 가진 미친놈들 일 뿐이었거든. 세상에는 정말 진성으로 미친놈들이 있어. 평화로운 걸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어쨌거나 간에 그런 녀석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 쌍둥이 빌딩에 들이받아버려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테러를 당한? 외국인들의 테러를 당한 사건이 있어. 사실 그전에도 미국에 테러 몇 건 있었는데, 뭐 오클라호마 빌딩에 무슨 뭐 폭탄 테러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레벨이 다르거든.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것 때문에 몇천 명이 죽었어. 자, 그 이후,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살아났을까? 아니면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까? 문제? 아니야. 확 살아났어, 경제가. 왜요? 좀 뜬금없거든, 이게? 하여간, 2001년도에 그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2세였어. 1세도 대통령이었거든. 그 애비도 대통령이었는데, 이 양반도 제법 그 악당 계열이었어. 중동 쳐들어가가지고, 뭐 쿠웨이트 전쟁 벌이고,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벌이는 거 뒤에서 부추기고, 막 그렇게 전쟁광이었는데, 이 아들은 좀 더 심한 전쟁광이었어. 애초에 이 집안 자체가 군수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집안이어가지고, 군수산업, 그리고 또 정유산업,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집안이어가지고 이 핑계로 2001년도에 그 사건 핑계로 중동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죽여버리고 뭐 난리를 치거든? 걔네들이 무슨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처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군이 우장창 쳐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나서 보니까는, 대량 살상 무기? 살상 무기? 그런 거 없던데? 이건 진짜 악당놈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놓고서는 정유산업을 다 뺏어왔어. 이라크에 있는 정유산업 같은 걸 다 뺏어왔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군수산업이 확 발달하고 정유산업이 확 발달을 해. 그래서 미국이 돈을 갑자기 왕창 벌어. 은행에 돈이 쌓여. 이 은행이 쌓인 돈을 가지고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고 나서 대출을 돌려받아야, 그래서 이자를 받아야지 은행이 먹고 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2001년도부터 쌓이기 시작한 돈이 2004년, 5년쯤 되면은 은행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게 돼. 그래서 이거를 빌려주긴 빌려줘야겠는데, 이제 빌릴 사람들은 돈을 다 빌려갔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거든? 모기지는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기지 뭘까요? 모기지론. 대출의 형태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 그래. 알아놓으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는 그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니까. 사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얘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어쨌거나 간에. 더우면 에어컨 틀려? 좀 틀자, 그러면. 잠깐만. 자, 여튼간에, 그래서, 그때 미국에 정말 양심을 갖다 팔아먹은 수학자가 한 분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은행에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수 없게 돼 있어. 은행 대출은 LTV, DTV, LTI, DTV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득당 소득이 얼마인 사람한테는 얼마를 빌려주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어.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무한테나 돈 미친듯이 빌려줘 버리면은 나중에 못 갚으면 안 되잖아. 은행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거나 그 법이 있는데 수학자가 한 명 튀어나와가지고 그 법을 하나씩 다 깨부시기 시작해. 그러니까 말인즉슨 내가 가난한 사람이야.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려고 그러면 돈을 못 빌려. 근데 은행 측에서 빌려주고는 싶은데 못 빌리잖아. 그러면은 은행 측에서 리스크를 한 4개, 5개 은행 정도로 쪼개. 4개, 5개 은행에서 조금씩 빌려주는 형태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다 빌리게 만들어.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0% 금리였거든? 아마 1억 정도 빌리면은 1년 이자로 한 10만원 정도 되는. 1억 빌렸는데 1년 이자 10만원이라는 거는 거의 그냥 이자 없다시피 하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이자율도 되게 낮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은 그래서 돈을 더 빌려줘야 돼. 규모의 경제 그런 것 때문에. 어쨌거나 간에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와장창 빌려주기 시작해. 계산식을 좀 손을 봐가지고. 근데 그러면 은행에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못 돌려받지. 서브프라임이 뭐냐 하면은 신용 등급 있잖아. 그 신용 등급에서 최하위에서 바로 윗단계를 서브프라임이라 그래. 그러니까는 거의 신용불량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해. 근데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지. 근데 은행이 그거 모를까? 알아. 알면서 돈 빌려주는 거야. 왜? 모기지론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버는 거 없고 그래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집은 있거든, 사람들이. 우리는 돈 없으면 집도 없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일단 집은 있어. 그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야. 은행이 돈 못 갚을 거 알면서 왜 돈 빌려줄까? 집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못 갚을 거 아니까는 집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고선 성공적으로 집을 뺏어와. 지방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집을 박박박 긁어모아. 자, 그러면 이제 은행들 돈 벌었겠네?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면은 은행도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집들을 다 뺏어와. 그럼 은행이 이 집 갖고 뭐 할 거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을. 근데 한두 은행이 집을 그렇게 팔면 상관없겠는데,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이 갑자기 400만 채, 500만 채 이렇게 돼버려. 실제로 1년에 몇 백만 채를 그런 식으로 뺏어오는 시기야. 그러면은 은행이 이 집 팔아가지고 그 대출해준 돈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 왜? 집값이 떨어졌거든. 매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집값이 팍팍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도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은행이 욕심이 과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도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회수를 못해. 근데 그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야. 더 큰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이야. 그 더 큰 은행들은 더 큰 은행에서 빌려와. 더 큰 은행은 제일 큰 은행에서 빌려와. 그런 식으로 집을 너무 많이 뺏어왔는데 팔아봤자 손해가 나는 바람에 지방은행이 한두 개씩 망해. 지방은행이 망하면 걔들한테 돈 빌려준 은행도 망해.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해. 자, 그런 식으로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3개가 망해. 그게 2007년도 일이야. 그래서 붙인 이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야. 서브프라임 신용 최저 등급, 모기지 주택 담보대출, 론 대출.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미국 은행 전체가 망해버린 거야. 최대 4개 은행 중에 3개가 망했으니까 거의 전체가 망했다고 봐도 돼. 자, 하여간 이거 결국에는 지들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자기들이 사고 친 거야. 근데 이 은행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다 파산, 공중분해 이렇게 됐을까? 아니야. 그랬다가는 미국도 같이 망해. 하필이면 또 미국이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라고. 기축통화 뭔지 알지? 달러.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갖고 거래하잖아. 그래서 미국이 내린 결정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은행한테 줘버려.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줘버려. 자,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그 돈 받고서는 간신히 살았으니까는 이제 우리 반성하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을까? 했으면 이런 글이 안 나왔겠지. 이 돈 받아가지고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해. 자기 은행 파산해가지고 나라에서 구제금융 받은 주제에 와 우리 돈 받았다, 돈 생겼으니까 나눠 갖자 라고 경영진들이 나눠 가져버려. 그냥 그거를 회사 살릴 정도 간신히 그냥 파산만 떼어버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 모랄 해저드야. 그게 도덕적 해이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2007년도 8년도 신용위기 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리먼 브라더스는 망해. 시티은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뭐 그런 식의 거대 은행들이 망했더니만, 망해서 나라에서 살려줬더니만 와 우리가 잘한 거야 라고 그 돈 지들이 챙겨버린 거. 그 사태에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구제를 해줬더니만은 은행이 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 왜? 손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도와줘서 살았잖아? 그럼 더 미친 짓 해가지고 또 말아먹어도 된다 이거야. 어차피 나라에서 또 살려줄 거거든. 모럴 해저드. 자, 그거 얘기야. 좋은 의도로 구제했을지라도 은행의 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 맞습니다. 근데 구제가 좋은 의도였냐면 그럴 리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정말로 좋은 의도로 구제해줬을까? 조지 부시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 돈 되게 많이 벌었어. 여튼간에 그랬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야. 은행 도와줘 봤자 이것들이 도덕적 해이만 더 심해졌더라 라는 그 내용이야. 넘어갑니다. 잠깐만. 바이어블 성장할 수 있는?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바이어블은 성장할 수 있는 이라기보다는 시행 가능한에 가깝거든? 실행 가능한에 가까운 말이야. 성장 가능한이라기보다는 실행 가능한에 가까운 말이야. 아까 시행 가능한이라고 한 말이 이 말이야. 자, 여튼 원래 뜻은 이거고, 이거 생각보다 자주 쓰는 말이니까 알아놓으세요. 바이어블. 그럼 그 요약하면 어떻게 쓰는 아까 테이가 한 말이 딱 맞아. 좋은 의도로 은행을 구제한다고 해줘봤자 은행은 더 나쁜 짓을 하더라. 망한 은행 살려주니까 더 나쁜 짓을 하더라.
입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사태들이 몇 개 있었어. 부산은행 사태 뭐 이런 거라든지. 물론 이런 거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는 아무래도 일본인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자기네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은행에 맡긴 돈을 정부가 압수해버렸어. 뭐, 아니 물론 뭐 그거는 그 자유진영 국가에서 그런 거고, 물론 이런 점에서 최악인 국가 따로 있어. 저기 북한이야, 북한. 얘네들은 맨날 화폐 개혁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은행도 아니야,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럼 다 뺏어. 또 돈이 쌓여 또 뺏어. 또 쌓여 또 뺏어. 이걸 4번을 했어, 이런 짓을. 여튼간에 그래, 하여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본이 최악이었고 미국도 뭐 상당히 나빴지. 우리도 똑같아. 자, 그랬더랍니다. 은행 도와줘봤자 나쁜 짓만 더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거. 자, 이거는 그래, 지은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초반 쪽이라서 내용이 그냥 정리가 돼 있거든?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지은이가 정리해보면, 저요? 그 과학 분야에서 견해의 다양성은 객관성을 더 확실히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과학에서는 객관성과 다양성, 과학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야. 객관성과 진실성을 가지려면 견해의 다양성, 견해만이 아니야. 그냥 다양성이 필요하다. 견해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일단 다양성이 중요해. 어느 한 분야든지 간에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면은, 고인물은 항상 썩은 물이 돼. 이건 과학적에서도 정말 비슷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아마 가장 대표적이었던 예 중에 하나는 그거겠지. 우생학 같은 거. 우생학? 들어보신 적 있으신? 찰스 다윈이라는 양반이 진화론을 뭐 만든 것까지는 좋았어. 하지만은 그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찰스 다윈의 조카라든지 뭐 그런 정신 나간 양반들이 좀 있었거든. 이 양반들이 진화라는 거는 나쁜 거에서 점점 좋은 걸로 발달해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실제로 진화는 그런 게 아니야. 적응을 하려고 그 환경에 맞는 것 뿐이지 나쁜 게 점점 좋은 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잘못 이해를 한 바람에 이거를 인류학적인 의미에서의 진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는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서 나온 인류는 가장 덜 진화된 인류.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퍼져나갔던, 이를테면 독일에 있는 아리아인들? 사실 아리아인은 원래 인도 사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독일 사람들이 지들이 아리아인이라고 웃겼어. 아리아인들은 그래서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해. 진화론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어. 그러니까는 아리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 죽고 아리아인만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히틀러지 뭐. 그게 처칠이었고. 처칠도 똑같은 놈이었어. 처칠도 우생학 신봉자였거든. 그런 점에서 그런 사상가의 같은 생각 같은 거에 있어서는 처칠하고 히틀러는 똑같아. 뭐 여튼간에 그런 것들,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과학이 사회 악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막 나갔냐?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이야. 하여튼 그렇답니다. 뭐 성별이든 인종이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든 뭐든 간에 과학은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봐야지 객관성과 진실성을 가진다. 그러니까는 견해도 아니지만 그냥 견해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모든 종류의 다양성이 다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겠습니다.
내가 앞에도 그렇고, 22번 글도 그렇고, 23번 글도 그렇고, 지금 주제 정리하고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문장 자체가 별로 눈에 안 띄어서 그래. 뭐, 문법이라던가 좀 골치 아픈 문법 같은 게 있다던가 그러면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뭐, 그런 게 별로 안 보여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같은 단어들은 기본 단어니까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의견일치, 만장일치를 컨센서스라 그래. 자, 그렇다고 하고요. 넘어가십시다. 24번. 자, 그래. 이거는 체린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마감일이 에헤. 새해와 같이 만일 감대편에 있는 경우 실행에 옮길 준비를 덜 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얘기해야지 주제문에 좀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한 얘기 맞아? 해야 하는 일은 그 시간의 틀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했어. 그냥 여기 이렇게 생각하자. 최고의 접근법은 마감일은 임박한 기간 내에 맞춰야 하는 도전으로 여기에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감일을 어떻게 짜야 된다고? 마감을 더 빨리 짜는 거, 그러니까는 더 촉박하게 짜는 거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게 딱 맞아. 지금이 11월이야. 1월에 끝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끝내자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올 겨울에 끝내자 라고 생각하면은 더 뭐랄까 좀 준비성을 좀 갖추게 된다고 할까?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마음이 쫓기게 되는 거지. 좀 더 쫓기게 돼가지고 좀 더 일을 좀 성실하고 제때 작업을 잘 끝낼 수 있다. 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감일을 정할 땐 임박한 기간, 최대한 가까운 기간에 초점을 맞춰라. 마감일을 그때 정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용어의 문제일 것 같아. 사실은 1월달에 끝내야 되는 걸 내년에 끝난다고 하던 뭐 올겨울에 끝난다고 하던 어쨌거나 그렇다고 마감일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부르는 말이 바뀐 거지. 맞추어? 용어를 정해라. 설정해라. 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왕 마감일 어차피 똑같은 마감일이라고 해도 그때 쓰는 용어는 최대한 뭐랄까 좀 사람 쫄리게 하는 용어를 쓰라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는 더 잘 관리될 수 있고, 아니 적시에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난 동의 못하겠네.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줄어들겠냐? 뭐 여튼 그렇답니다. 나는 진짜 마감일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자 생활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월간지 기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마감일이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글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긴 하는 바야. 자, 하여간 글을 조금 보면은 뭐 대단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인투? 전치사 인투? 로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변형이라던가 분해 라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변형이라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로야. 안으로보다는 이쪽으로 훨씬 많이 쓴다는 거. 그렇구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 be likely to.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와.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로 해석하는 게 낫긴 한데 나는 이거 자체를 그냥 일종의 조동사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자주 해. 준조동사 계열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렇구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 문장 내가 왜 별표 외쳤을까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문법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 인데시란 표현이 있나? What you need to do 어쩌고저쩌고 인데스 아니 이건 그 상황에서 라는 뜻일 뿐이야. 이건 뭐 딱히 중요한 말은 아니야. 자, 혹시 뭔지 아시겠는 분? 이 문장의 핵심. 이 문장의 동사가 뭐지? 중심 동사? is. 네모 쳐야지. 근데 이게 중심 동사면 이상한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지 않아? 동사가 왜 두 개 붙어 있어? what? 이 네 개가 연결돼 있어. 이거 혹시 기억나심? 이거 무슨 문법인지? 아래쪽에 빈칸 좀 있으면 빈칸에다 적을게. 노트에다 적어놓을게. what? 어쩌고저쩌고 do is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버렸다. one만이 아니라 all도 그래. all 어쩌고저쩌고 do is 동사 원형. 원래는 to 부정사 자리야. 근데 to가 생략될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이거 얘기하지 않았었니? 이거 무슨 시인 하나가 뭐 오타 쳐가지고 그 결과가 남아있는 거라고? 영어는 그런 거 은근히 많아. 유명인이 뭔가 말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문법이 틀려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유명인의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뜯어 고쳐버려. 그런 거야. 그러니까 what I should do is 뭐 이런 식으로 what you should do, what 사실은 이거 일반적으로 all you have to do 이거거든. all you have to do is 동사 원형. 요 자리에 동사 원형 쓴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하십시다. 그냥 관용어구야. 뭐 딱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관용어구야. 자,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또 뭐 어쩌고저쩌고 볼 게 뭐 있을까나. 뭐? 대단히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구만. 데드라인 마감일입니다. 죽음의 선이 아니야. meet 이거 무슨 뜻일까? As a challenge that you have to meet within a period. 충족하다도 괜찮고 데드라인에 meet가 붙어 다니면은 그냥 마감일을 맞추다. 그러니까 meet the deadline 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문법 하나. 얘입니다. that way. 요거 뭐가 문제? 이거 부사야? 명사 아니야? 부사야? 전치사 in이 생략된 거야. 일반적으로 way라는 말은 앞에 전치사 in 쓰거든? 근데 왜 생략했냐 하면은 이게 this나 that 등에다가 way가 있으면은 in을 생략해도 돼.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생략해도 돼. this나 that 이거 저거 뭐 이런 식 저런 식 뭐 이런 식일 때 사실은 좀 구어체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은 뭐 일단은 문어체로 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야. 자, 그렇구요. 더 볼 거는 별로 없어 보이네. 이미넌트 임박한 이것도 기본 단어야. 왜 자꾸 기본 단어를 알려주지? 자, 이미넌트는 그래. 임박한이라고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 뭐 이거 파생어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넘어가자. 뭐 에미넌트라던가 뭐 넘어가고 패스. 자, 25번부터 27번, 8번까지는 안 볼랍니다. 넘어가고요.
29번. 자, 그래, 이거, 테이가 정리 한번 해볼래? Built-in capacity for smiling. 어쩌고저쩌고. 이거 실제로 애기들이 이러거든. 사회적 피드백은 사회적 행동을 형성한다. 너무 넓게 봤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넓게 봤어. 조금만 좁히자. 얘는 아기들이라는 걸로 쪽으로 범주를 좁혀야 돼. 아니, 테이가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가장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조금 너무 넓게 본 것 같아. 여전히 애기들로 좀 좁혀보자. 사회적 피드백은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기의 행동을 결정한다. 미소 짓기 행동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아기의 미소 짓기 능력은 선천적이지만 사회적 피드백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고. 갓 태어난 애기들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일단 까르르 까진 아이들은 쌩쌩하고 웃어줘. 하지만은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 그 웃음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멀쩡한 애기라도 웃음 짓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좀 씁쓸한 얘긴 한데,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인간의 선천적인 행동이라던가 선천적인 행동이 후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좀 극단적인 예가 있었거든. 몇 년도였더라? 하여간 상당히 된 얘기인데 한 100년 좀 넘었던 얘기인데, 그 혹시 알고 계신 그 늑대가 키운 애기? 응. 어렸을 때 숲속에 버려져가지고, 인도였나 뭐 하여간 그쪽이었을 거야. 어렸을 때 숲속에 버려져가지고 늑대가 젖먹여서 키운 애기가 나중에 인간 사회로, 인간한테 발견돼가지고 인간 사회로 이제 이건 수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인간 사회로 데려와졌지. 그 여자의 덕분에, 여자애였어. 그 여자의 덕분에, 그 뭐랄까, 인간의 선천적인 행동과 후천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거든. 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죽어, 그냥. 인간 사회에 적응 못해. 뭐, 어쨌거나 간에, 그런 거에서도, 이 웃음 짓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하고. 그러니까는 얘가 숲속에서 데려온 얘는 웃을 줄 몰라. 감정 표현을 못해. 그랬대. 어쨌거나 간에, 뭐,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각장애를 가진 애기 얘기가 나오지만은, 시각장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애기라고 해도 처음에 다 미소 짓고 그래.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미소를 잃어버린다고. 왜 미소 애기들의 미소는 어쨌거나 본인들의 생존 전략이거든. 이거는 애기들만 그러는 거 아니야? 동물들도 그래. 집에서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거 키워본 적이 있으면은, 갓 태어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본 적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눈치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거. 얘들, 본능적으로, 나는 무조건 귀엽게 보여야 돼. 라는 그 본능 얘들도 갖고 있어, 의외로. 인간 애기도 그런데, 동물도 그래. 그래서,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 어렸을 때 안 고쳐지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귀여운 척 합니다. 13살 먹은 고양이가 귀여운 척 하는데, 이 녀석, 이 할마씨가 왜 이러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은, 친구네 집에 그런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거든. 여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케이. 자, 뭐, 보면은 또 뭐가 있으려나. 선천적으로 할 때 congenitally, 이거, 뭐, 모르겠고, 이거는 외워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커드라고 너치 정도는 꼭 알아놓으세요. 이건 일상적으로, 이거 애기들이 쓰는 말이야? 이런 걸 왜 표시해줬는지는 모르겠어. 티클 같은 건 아시죠? 간질. 티클. 자.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네. 아까 이 인디스웨이라고 했더니 인생략 가능하다 그랬어? 딱히 눈에 띄는 뭐 문법 같은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잠깐만. without 이때 이건 without 가정법 아니구나. 가정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넘어갑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리? 그래 잠깐만 좀 쉬었다 하십시다. 자, 그래요. 바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30번 얘기. 자, 그래요. 이거는 그래. 아까 테이가 봤었나? 그 다음에는 뭐 체린이가 한번 줄여볼려? 그 긍정적인 순간은 뒤에 오는 긍정적인 순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만든다. 그거 맞아. 그 내용이야. 주제문은 그게 맞아. 근데 참 뭐랄까, 예를 드는 게 좀 너무 뭐랄까 좀,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초콜릿 칩 사이에 방울 양배추를 먹거나 TV쇼의 파트 사이에 광고를 보니까 광고가 있기 때문에 TV가 더 재미있다. 그럴까? 초콜릿 칩 사이에 방울 양배추를 먹거나 방울 양배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팝니다 이거. 예를 들어도 차라리 브로콜리를 씹어라 씨. 맛없어. 브로콜리보다 더 맛없어. 양배추보다도 맛없어. 난 뭐 여튼간에 네? 이거 브뤼셀 이거 동네 이름이라서 대문자를 쓴 거야? 너 유명한 그 독일의 브뤼셀 알지? 그 동네야. 여튼간에 그런 게 있답디다. 뭐 그러니까는 재미있는 것도 중간에 재미없는 걸 조금씩 더 집어넣어야지. 그래 성가신 광고에 중단돼야지 실제로 더 즐거워진다. 나 진짜 동의 못하겠습니다. 내가 대체 뭐 때문에 뭐랄까 비싼 돈 내면서 넷플릭스 고급 넷플릭스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중간에 광고 들어간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여튼 뭐 그렇답디다. 자, 더 할 말 별로 없고. 자, 뭐 여기서부터 세 문장이구나. 아니 이거 캔 인크리즈 주어가 뭔가 하고 한참 고민했었는데 인터럽팅이구나? 별 얘기 아니네. take commercial라고 할 때 take 이거 뭐뭐의 예를 들어보자 라는 말의 줄임말이야. 언제적 얘기일까? 아니 게다가 이게 미국 TV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TV도 그렇긴 하지만은 미국 TV는 광고가 조금 더 짜증나거든? 솔직히 요즘 TV 잘 안 보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짜증나는 광고들 중간에 자꾸 끼워놓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꼭 중간에 30분쯤 되면은 갑자기 뭔가 벌어지려고 하다가 잠깐 광고 타임 해가지고 뭐 자동차 광고라도 지나가면 모르겠네. 그놈의 소팔메토 광고 왜 이렇게 지나가? 난 도대체 그놈의 소팔메토 누가 먹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여튼간에 진짜 짜증나가지고 자 뭐 그렇답니다. 뭐 더 할 말 별로 없고요. in a row 연속으로 란 뜻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 자, interspersing이라고 했는데 스퍼스가 뿌리다야 원래. 그렇구요. 근데 왜 자꾸 초콜릿 칩 사이에다가 방울 양배추라고 넣는단 말이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맛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밥 먹고 뭐 그럴 때 말입니다. 이게 맛의 조화를 굉장히 따져가지고 똑같은 맛만 계속 먹지 않는다고 중간에 반찬 하나씩 집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무엇이냐
좀 밍숭맹숭한 그 칼국수를 쭉 먹다가도 중간에 김치 한 조각씩 집어 먹어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먹을 때. 어차피 알아서 잘하고 계셔. 에라, 별얘기 없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요. 다음 거는 그래서 지은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이거? 31번. 선택지에 음. 제한이 있거나 뭐지? 더 이상 가능하지 뭐라지? 이용 불가능할 때 사람들은 더 매력적이게 느끼고 그것을 리액턴스 현상이라고 하고. 리액턴스 현상에 대한 얘기하는 거 맞아.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 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 하고 있거든. 딱 이거긴 해. 선택지를 빼앗겼을 때 그걸 더 갑자기 매력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데, 리액턴스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이런 용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정판. 그런 거지요, 뭐. 자, 뭐, 그렇답니다. 뭐, 하여간. 도대체 수집욕이라는 건 왜 생기냐? 아니, 그런 거지, 뭐, 수집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예인 포스트카드, 포토카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러니까는 뭐 CD를 자꾸 사고 그러겠지. CD에 포토카드 하나씩 넣어주니까. 요즘 솔직히 CD 살 필요도 없는데 자꾸 CD가 팔리는 이유는 그거겠지. 근데 뭐 연예인 포토카드인데 만약에 이 포토카드를 한 10만 장을 찍어내. 그러면 아무도 사려고 안 할 거야, 오히려. 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는 뭐 내용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할 거라고 생각해. 희소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희소성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늘어난다.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다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글에는 또 볼만한 게 뭐가 있으려나. serve 이거 그냥 내가 남한테 해주기만 하면 다 서브야. 그래서 지금 뭐 역할을 한다 뭐 정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뜻이 되게 많은 단어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안 통하는 얘기네. 우체국 옛날 우표 받아요. 그리고 은행 옛날 돈 받아요. 바꿔주지만은. 그리고 빈티지카 굴러다녀도 돼요. 처음 나왔을 때 허가만 받았으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이슈일 뿐이라고. 자, 뭐 어디 보자. They were told라고 했는데 이때 텔이 4형식일까 5형식일까? 응, 5형식이야. 대절 어쩌고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수동태라서 목적어가 주어자로 날아가 버렸어. 대절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입니다. 뭐 그렇구요. from scratch. 요거 무슨 뜻? 긁는 것부터? 맨 처음부터란 뜻이야. 밑바닥부터 라는 뜻이거든. 이거 옛날에 그 중세시대쯤에 혹시 그 헌터 스튜라고 혹시 알고 계신? 지금도 뭐 미국에서 그거 파는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팔면 안 되지 않나? 뭐 어쨌거나 간에 헌터 스튜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심? 사냥꾼의 국. 실제로 그 중세시대 영화라던가 뭐 아니면 그 마녀 같은 사람 분들 보면은 맨날 뭐 통화놓고 막 휘휘 적고 있잖아. 그 적고 있는 거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무슨 물약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냥 밥만 들고 있는 거야. 그거 1년 365일 동안 끓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뭘 캐왔던, 뭐 동물을 잡아왔던 뭐든 간에 그냥 일단 때려놓고 끓이는 거야,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재료가 무슨 맛을 낼지는 뭐 그때그때 잡아온 녀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게 국물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국물을 어느덧 한 반쯤 남겨놨다가 남은 국물에다가 추가로 더 끓이고 더 넣고 또 끓이고 그래주면 맛이 진짜 완전 잡탕이 되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한 1년쯤 끓이면은 뭐 좋게 말하면 맛이 매우 진한 거,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뭔 맛이야? 싶은 뭐 그런 맛이 나긴 날 거야. 그걸 헌터 스튜라 그러거든. 사냥꾼이 잡아오는 거 아무거나 때려 넣는다고 해가지고.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먹던 음식이야. 예,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 한 1년쯤 지나면은 아래 늘어붙은 게 좀 도가 지나쳐가지고 늘어붙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긁고 있는 게 냄비인지 음식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돼버린다고 바닥.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꺼내가지고, 뭐 1년이라기보다는 주로 겨울 때 그래. 주로 겨울쯤에 한번 꺼내가지고 그냥 다 바닥까지 긁어 가지고 싹 다 씻어버려.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끓이기 시작해. 그게 from scratch야. 헌터 스튜의 바닥을 긁어내면은 다시 처음부터 끓이기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에서,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던 음식인데 뭐 이것도 가끔 글이 나올 때가 좀 있어서 한 말입니다. 네, 그거 말고는 더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아, deprive 무슨 뜻? deprive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인데? 박탈하다입니다. 뺏어가다. 이 얘기 왜 하냐 하면은 말입니다. 이 deprive가 타동사기는 해. 근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쓰거든. deprive A of B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오브원 옵션이 남아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deprive는 사형식으로 못 쓴다고. 사형식으로 못 쓰고 전치사 오브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 오브가 있는 거야. deprive는 항상 오브 달고 다녀. 이 오브가 내용물이라는 의미의 전치사라서 그렇습니다. 얘 사형식으로 못 쓰는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었지, 이거. deprive가 너무 길어. 자, 또, 요거. 나올 때마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dim. 무슨 뜻? 도대체 단어 생긴 모양으로는 의미를 떠올리기가 좀 힘든, 너무 짧아서 그런 단어라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간주하다 라는 뜻이야. 여기다. 그래서 consider로 바꿔도 됩니다. think로 바꿔도 되긴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think보다는 consider 쪽에 좀 더 가까운 말이긴 해. 자, 여튼 consider보다 의외로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이야, dim이. 그러니까 좀 더 문어체적인 표현이야.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dim이 1, 2, 3, 4, 5 형식 중에 무슨 형식으로 썼는지도 알만합니다. 얘 5형식이야. 아까 consider로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 consider 주로 5형식으로 쓰지, dim도 주로 5형식으로 써. 자, 이렇답니다. 뭐 더 할 말 별로 없네요. 예, 그렇대요. 오케이, 한 요 정도쯤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자, 이거 요약본 좀 달아갖고 오십시다. 다음 시간에 일단 숙제는 요약본 정리해오는 걸 줄 테니까는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이거에 관련된 추가 문제들을 좀 줄게. 그리고 다음 시간 기억나시죠? 이거 토요일 2시입니다. 녹화해가지고 녹화본 줄게.